인플루언서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팔로워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인스타그래머가 가장 대표적인 인플루언서고요. 예전부터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 이제 블로거 분들이 많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했었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이 팔로워나 구독자가 많은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 유저들 있죠. 이 사람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 대표적으로는 체험단 마케팅이 대표적이죠. 이제 공동 구매라는 것도 이제 가능해져요. 이제 보통 공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인플루언서가 주체자가 되어서 브랜드의 아이템을 조금 싸게 판매를 하는 거를 공동 구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기획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을 키우는 기획사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래머나 유튜버 분들을 회사에 소속시켜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를 MC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로워나 구독자가 많은 SNS 스타나 유튜버한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기 컨텐츠를 제공을 받는 방법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마케팅으로 이제 체험단 마케팅이 있고요. 이거를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CPS 형태 혹은 CPA 형태의 제휴 마케팅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휴 마케팅이랑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팔로워가 많든 적든 그냥 다 할 수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체가 인플루언서한테 먼저 요청을 하죠. 너가 팔로워가 많으니까 우리 브랜드 상품을 홍보를 해주거나 공동 구매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너한테 지불을 해줄게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에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직접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지고 섭외를 해서 협찬을 하거나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MCN 업체의 광고주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고 싶다, 인플루언서들 좀 모아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우리 브랜드는 팔로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떨어져요. 게시물을 올려도 반응이 별로 없고 상품을 올려도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브랜드의 잠재 고객들을 팔로워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인플루언서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브랜드 제품 홍보 좀 해주라. 아니면 우리 브랜드 제품 공동 구매 좀 하자. 그러면은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에서 직접 광고를 진행을 할 때보다 브랜드에서 직접 계정 운영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굳이 계정 운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유저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마케팅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를 구분을 하는 기준이 좀 있는데요.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나노 인플루언서는 매우 영향력이 적은 아주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저예요. 그냥 일반 유저, 거의 모든 유저를 칭한다고 보면 돼요. 1,000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저들을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1만 명 이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저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가 인플루언서는 1만 명 이상의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저를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나노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1만 명 이하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래머한테 제품을 협찬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받는 게 트렌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팔로워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홍보를 부탁을 하잖아요. 여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엄청 비싸요. 몇 천만 원 단위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메가 인플루언서들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명의 메가 인플루언서를 협찬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 비용으로 100명 이상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협찬을 하자가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트렌드예요.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메가 인플루언서한테 맡길 바에는 차라리 다수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한테 맡기자가 제 마인드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팁을 좀 드리면 이쪽은 질보단 양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많은 유저 한 명이 올리는 것보다 팔로워가 좀 적은 유저들이 많이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할 때 블로거가 포스팅을 하고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남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기 게시물에 올라갔을 때 노출이 되는 일정이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목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 별로 효과 안 좋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후기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요즘 이 브랜드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요즘 이 여기가 대세인가? 나도 한번 알아볼까? 한번 사볼까? 나도 구매하고 후기 한번 남겨볼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입소문이 이어져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엄청 헤비한 유저가 괜찮아요. 이거 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진 않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랑 공동 구매를 하면 모를까? 단순 협찬 같은 경우에는 메가 인플루언서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모든 마케팅의 마지막 단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일단 사이트를 좀 잘 정리해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카페 침투, 지식인 등등 바이럴 마케팅 진행을 하고 그리고 SNS 마케팅 광고 집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입소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인플루언서 마케팅부터 진행하면 열의 아홉은 다 망해요. 인플루언서들이 막 좋다 좋다 해도 유저들은 검색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먼저 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이 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골라내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